코생코아 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김피트입니다. 오늘도 코인 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이제 사실 지금 상황 분위기가 좀 지속 좋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제발, 부디 제발 플랜 주 마이클 세 이런 분들 트위터 뭐 이런 거 멈춰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을 감소시켰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일까요? 발표와 함께 원유의 가격은 엄청 올랐죠. 저번에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아직도 80불 언저리에 있고, 하지만 뭐 차트상 계속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차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원유, 기름은 사실 모든 산업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에 원유 가격은 전반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편이죠. 최근 경기 침체 분위기로 인하여 모든 산업군이 위축될 것이다 라는 예상과 함께 원유 가격도 많이 빠졌죠.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선 그들에게도 타격이 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공급량 자체를 줄이는 결정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러면서 원유가 일단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공급량 감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우선은 원유는 페트로달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미국은 본인들의 패권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대다수의 원자재들은 달러로 거래가 되죠. 사실 뭐 세계가 나눠진다, 브릭스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직은 미국은 그래도 건재합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나왔듯 여전히 많은 나라의 달러가 사용되고 있죠. 전 세계에서. 그리고 이거 하나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 존재감을 키우는 글로벌 사우스, 뭐 브릭스, 뭐 러시아, 뭐 중국 이런 얘기, 탈달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페트로위안? 페트로위안 이런 거를 정말 바라시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걸까요? 물론 미국 자체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 대신 믿는 게 중국이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어느 누가 중국 국채를 사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차라리 중국 국채를 사느니 솔직한 말로 비트코인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페트로위안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오펙 플러스나 브릭스나 모두 마찬가지로 중국과 도모에서 무언가 새로운 화폐 통화를 만들기보다는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갖고 미국에게 무언가 더 얻어내려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오펙 플러스는 더욱 더 그러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원유 가격의 상승은 물가 상승의 압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국제 간 이해관계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일단 역시나 잘 지켜봐야겠죠. 바이든 대통령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에 선거라고요. 올해 어떻게든 이 물가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 고용과 실물 경기 지표 이거에 관련된 발표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솔직히 굿 이즈 배드인지 뭐 배드 이즈 굿인지 뭐 말도 안 되는 말인지 뭐 이게 말이 되는 말인지 뭐가 맞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머리가 아픕니다. 어쨌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만 단순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선 노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계속 노동이 강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안 좋다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텔레그램이나 여기저기 정보들 많이 보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제 최근에 졸트 이것도 많이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어제 ADP 어디 있어? 네, 이거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도 많이 안 좋게 나왔죠.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정리를 해서 가져가 보면 지난 영상에서 현재 미국의 노동 시장은 구조적으로 좀 기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노동자 수가 그러니까 일자리가 엄청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일자리가 최대 200만 개까지 창출되었던 시장에서 일자리 개수 자체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번에 100만이 깨졌습니다. 이제 990만 개로 발표가 되었거든요. 2월에 이제 미국 노동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사실 현저하게 개수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 전 코로나 전에 20년 2월 기준으로 그 당시에 7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아직도 높죠? 아직도 많은데 하지만 이제 한창 많을 때를 생각하면 일단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모습이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심히 강세였던 노동시장이 완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어쨌든 많은 곳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실물 경제의 침체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요새 발표하는 것들 대다수 다 그래요. ISM 이 위에 ISM 제조업 지수는 일단 50이 깨졌고요. 50 깨지면 이제 막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미 훌쩍 깨졌고 뭐 계속 ISM 지표가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땐 경기 침체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그러면 일단 5월 초에 FOMC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이때까지 기다려야겠지만 아직 4월 달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많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하고 싶은 일은 뭐다? 물가를 잡는 것. 물가를 잡는다. 이게 기본 베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소비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노동이 죽어야 되고 실업률이 올라야 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돈을 안 쓸 거고 그래야지 물가가 다시 내려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4월 12일에 발표하는 CPI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사실 지금 굉장히 뭐 하루하루 발표되는 데이터들로 인해서 변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쉬이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전해요. 매일 같은 이야기를 드리지만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대로 시장은 계속 지켜봐야 돼요.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저는 비트코인 및 나머지 것들을 팔지 않고 들고 있는 중입니다. 팔면 바보 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계속 이제 팔지 않는 이유 간단합니다. 매크로적으로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림들이 어느 정도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속 이야기 드리지만 경기 침체와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들의 가격은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은행 이슈와 더불어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비트코인도 아직 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금과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 동결이나 낮은 CPI 수치와 함께 한 번의 반등은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들에 의하여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점이 이제 뭐 모든 자산의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건 둘째치고 생각하는 그림대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12월 CPI 발표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코인을 들고 버티기 힘듭니다. 아래서 사신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인가? 내려가지 않을까? 왜냐면 바닥이 16K였는데 지금 28K거든요. 얼추 못해도 한 7, 80% 이상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 거고 최근에 이제 뭐 이 자리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매일 위아래로 막 출렁출렁 거리니까 정말 버티기 힘들죠. 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지만 이 버팀 보상받을 날이 머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